오늘이 이제 2주차 강의에 해당되는데, 오늘 강의한 내용은, 요 오른쪽 심볼 보시면 아마 요즘엔 조금씩 익숙하지 않으실까. 제 왼쪽에 챗GPT잖아요. 챗GPT, 클로드,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인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챗봇이라면 말 그대로 이제 채팅하는 로봇이잖아요. 채팅하는 로봇이에요. 이 채팅은 원래 이 사람끼리 대화를 했잖아요. 마이크를 조금 누르면. 사람끼리 원래 대화를 하는 게 채팅인데, 그러니까 카톡에서 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채팅인데, 그것만 생각했는데, 왜냐면 대화의 파트너가 당연히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AI가 사람 역할을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I하고 채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봇인데, 기존에도 챗봇이라는 용어는 있었는데, 요즘 챗봇 하면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하고 이제 채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챗GPT니, 제미나이니,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빙이니, 뭐, 클로드니, 퍼플렉시티니, 뭐, 제가 굉장히 다 잘 만든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들쑥날쑥 했잖아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평균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멘토들하고 사전에 미팅할 때도, 야, 요즘에는 뭐가 특별히 다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네, 아무래도 그 오픈 AI 챗GPT가 먼저 상용화를 해가지고 호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제품들도 결코 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를 좋다고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기 힘든 지금 춘추전국 시대를 또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 어떤 게 정말 잘하는 건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용자들한테는 되게 행복한 시기죠,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요즘에 논쟁이 붙을 거예요. 야, 제미나이가 이래서 좋고, 자기가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야, 그 말씀도 맞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시고 나름대로 경험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저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은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들 말고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멘토 선생님들하고 같이 1시간 반 동안은 꾸준히 사용하는 것에다 실습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능력. 프롬프트가 이제 결국은 채팅할 때 얘한테 내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대화의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어떨 때는 얘가 나한테 답을 잘해주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원리나 가이드를 해주긴 하지만, 이것 또한 정답이 100%는 아니에요. 모든 데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룰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어느 정도의 룰을 습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각자 사용하는 요거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3가지 챗봇을 가지고 왔죠. 여기 제가 직접 또 해봤어요. 저는 거의 뭐 8, 90%다 챗GPT로 해오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만 3년을 사용을 했으니까. 프롬프트란 뭔가? 사실 프롬프트라는 용어 자체는 AI에서만 나온 용어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컴퓨터에서 존재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는 용어 자체는 언어적 해석 말고 영어적 해석 말고,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명령어 대기열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명령어를 컴퓨터가 이제 이런 거죠. 프롬프트는 뭐냐면, 컴퓨터가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시킨 대로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한테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는 준비가 됐다는 상태를 프롬프트가 하거든요. 원래 프롬프트라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 사용자들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형식이 엄격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박사가 아니면 석박사가 아니면 전공인이 아니면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태어나는 이 친구들은 이제 1살이 되고 조금만 말을 해도 얘가 이제 컴퓨터 켤 필요도 없어요. 얘가 이제 컴퓨터하고 우리 지금 뭐 2000년생만 해도 지금 20대만 해도 컴퓨터에 켜고 아이콘 누르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 지금 2025년생은 어떻게 되냐면 내년 내후년생부터 얘들은 컴퓨터를 키보드로 치지 않고 마우스로 치지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세계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는 이제 명령문 여기 보시면 챗봇에게 지시문이 이제 명령문이잖아요. 커맨드, 질문.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명령문이라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의 문장. 쿼리라고 그랬잖아요. 쿼리.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21세기 AI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뭐냐? 솔루션을 내주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거. 프로블럼 메이커를 원한다. 이런 이제 인재 패러다임도 이야기를 했고 원래 그 인재는 꼭 AI 시대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고 하면 원래 프로블럼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챗봇의 출력 결과 그러니까 챗봇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인간과 인간도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AI하고 대화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AI는 지금 우리 인간의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어떤 우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고 똑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는 못 알아먹어. 예를 들어서 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무 내가 별로 가치 없는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은 이제 영역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죠. 근데 AI는 스탠다드,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표준적으로 답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답변이 표준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AI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꼭 잊지 말아 달라고 제가 얘기한 단어 중에 하나가 멀티모달이었거든요. 멀티모달 얘기했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멀티모달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것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달리티라고 그러는데 쉽게 하나의 데이터 타입, 하나의 데이터의 종류만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문자로도 그림으로도 소리 사운드로도 그 다음에 비디오로도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꼭 텍스트로 물어봐서 텍스트로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대화하는 사용자도 포맷을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AI도 지금은 AI가 이제 가능한 한 시킨 대로 해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용자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제 AI들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멀티모달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서비스가 변화했는데 그래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새로운 발달과 다양한 서비스들의 시너지가 있게끔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딱 그것만 해도 와 지금도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랬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적정한 시기에 지금 교육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챗봇은 원래 컴퓨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모호성이에요. 애매하게 질문은. 이걸 명확하게 명확하다는 용어가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항상 학생이나 제 사모님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A한테 물어보려면 내 생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고. 솔직하게 뭐냐면 그냥 인간 대 인간 대할 때 솔직하게 안 하잖아. 어? 여기 있는 분이 이렇게 잘생겼으면 내가 부담을 느끼고 요 외모에 맞게끔 내가 부담스럽게 질문을 한다고. 만약에 제가 박사고 교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질문 못 하잖아. 그러면 안 줘. 그냥 자기 있는 표현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어쨌든 알아서 상대방에 맞춰서 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우리는 습관적으로 각색을 한단 말이에요. 내 스타일로. 그러다 보니까 AI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로 안 하고 눈빛으로만 해도 알아서 답을 잘해주잖아요. 아직은 AI가 그것까지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시키면 자기 맞춤형 AI가 그런 식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춤형까지는 안 갔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AI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라. 좀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 그런 의미가 명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의 정보. 그러니까 이거죠. 질문 하나 하고 답 없고 질문 하나 하고 답 없고 이게 아니고 이 질문과 질문 사이의 관계 또는 앞에서 나온 내가 얻은 대화의 결과에 기초해서 다음 연결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연결돼서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의 창 안에서 연속적으로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하면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답을 하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앞에 이야기나 앞에 결과를 언급을 하면서 물어봐주는 거하고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하고는 또 퀄리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연계성을 갖고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프롬프트 구조, 아까 이제 단순 질문, 다단계 요구, 뭐 이게 이제 문맥 정보 요구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사용자가 물어보면, 사용자가 질문지, 이걸 질문지라고 해도 되고, 지시문이라고 해도 되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챗봇이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가 하는, 프롬프트, 명령어의 구성이 되겠죠. 가능한 한 역할을 좀 지시를 해줘라. 역할 또는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질문을 원하는데 요리에 관한 질문을 원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리사라면 이렇게 역할을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요리를 물어보는데 내가 요리사로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요리를 음식을 좋아하는 먹는 사람의 입장에 물어보는지 그걸 포지셔닝을 해주면 어때요? 얘는 스탠다드로 그냥 해버리면, 아까 그러면은 스탠다드가 안 되겠죠. 요리사라고 하면 요리사가 딱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얘는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되게 미묘함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정확히 해오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체크를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지셔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역할이라고 했지만, 뒤에 또 나오거든요. 중첩된 거 나오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거든요. 원래 40분을 넘으면 강사가 잘려요. 이 강의의 특징은. 강의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조건 설정. 이제 역할도,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이라며요. 그럼 여기 역할이 초등학생이죠? 네, 여기 조건. 500자 이내.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이는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숫자에 약해요. AI들이 숫자에 약해. 그러니까 500자 내면은 500자 딱 맞추면 좋은데 제가 측정해봤는데 기분 어쩔 때는 기분대로 200자만 찍고 기분 나쁠 때 많아요. 분명히 난 구체적으로 해줬거든. A4 용지 20줄 단위로 해가지고 한 10페이지로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나눠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라 했잖아.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10페이지 시킨 대로 10페이지 하겠습니다 해놓고 3페이지 찍고 말고 5페이지 찍고 말고 이래요. 그럼 하나거든. 그런 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얘가 덜 떨어져서 그래. 이해해줘야 돼, 그 정도. 지금까지 것도 엄청나게 발전한 거고.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사람보다 말 잘 들을 거예요. 맥락 부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주제,
왜 지난번이라고 해놓고 뭐냐면 창만 딱 하나 떼어놓고 아무 얘기도 없이 창 하나 새로 떼었는데 지난번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난번 얘기냐면 지금 하나의 창 안에서 쭉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조금 지난번은 지난번인데 애매하죠. 근데 또 유의해야 될 점 재밌는 게 뭐냐면 챗GPT가 창을 새로 띄운다 그래서 다른 창에서 내가 물어보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제가 평택대학교 교수인지 그리고 내가 무슨 과 교수인지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이거 알고 기분 나쁘더라고. 어? 기분 나빠야 할 얘기는 뭔데 시키지 않는 짓을 이제 또 하고 있어요. 왜 자꾸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보다 잘난 줄 알았는데 자꾸 잘난 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요. 지가 나한테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종로세 단순 프롬프트, 구체적 프롬프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는 아까 얘기했죠. 구체적 뭐 아까 명확성 거기에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날씨 알려줘보다는 서울 기준으로 오늘 오후 날씨를 알려줘. 이렇게 아니면 시간까지 다 적어도 돼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알려줬을 때는 이렇게 적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대답한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구체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키워드 한두 개밖에 모르고 뭔가 전체 분위기를 알고 싶어. 내가 지금 뭐 여행에 대한 전체 정보든 문서에 대한 정보든 무슨 기획을 얼마나 어렴풋할 때는 어렴풋하게 물어봐야지 어렴풋한데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표출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 책 읽고 공부하고 막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명확한 내가 이 문서를 왜 지금은 제가 최근에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교과목의 AI 융합대학원의 석사 과정이면 박사 과정에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를 작성하려고 한다. 정확해 안 정확해요?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딱 찍고 한다 그러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레포트의 주제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는 이러면서 목차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 내가 아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 순서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 나도 퍼펙트 할 필요 없어. 요런 목차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림은 들어가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했으니까 너가 한번 체계적으로 일단 요약본을 만들어 봐. 아니면 뭐 목차를 정리를 해봐. 뭐 이러면은 쫙 해놓은 말이에요. 그럼 걔가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에 맞게 하지 그냥 리포트에 맞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되게 저는 이제 그런 노하우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3년 내내 평균 많이 쓸 때 10시간, 12시간씩 썼다 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책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는 만큼 제대로 정리하는 책은 별로 없더라고요. 명확한 목표 설정. 여기는 AI 좀 알려줘 이게 아니라 AI가 의료 분야에 어떻게 활용돼 이것도 완전히 구체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역할 여기 이런 게 좋다는 거죠. 당신은 영양사입니다. 역할 주는 거죠. 그리고 6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 아마 여러분들이 AI를 너무 쉽게 부리려고 해서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자꾸 안 해주고 그냥 한 문장 대부분 다 끝냈어요. 거기에는 AI의 첫맛을 보기가 힘든 거. 단계별 요청. 그러니까 또 얘가 하나의 창 안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단편적 질문하는 게 아니고 1단계 물어보고 여기서 나온 결과에 기반해서 연속되는 질문들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에 거보다는 앞에 거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답을 했죠. 질문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답을 하긴 했는데 제가 첫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답이 얻어졌잖아요. 답변을 얻었는데 그 답변을 보고 더 구체적이고 더 명시적으로 아니면 잘못됐으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그 다음 스텝에서 앞에서 있는 결과를 보고 다음 스텝을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실습을 하셔야 되고, 오늘 배우고서 이태 교수한테 배우고 바로 실습한다 해서 바로 다 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트레이닝, 반복학습. 여러분들 일상화하는 거. 실제로 뭐가 일상화 안 된 줄 알아요? AI한테 어쩔 때만 물어보고 어쩔 때 안 물어봐요. 생각날 때, 언제만 물어보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레포트 할 때만 AI를 써요. 다른 때는 AI를 써요. 되게 웃기죠? 그게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왜 레포트 같은 거 써? 여자친구 만날 때는 왜 레포트를 안 물어보는 거야? 여자친구 만났는데 내가 오늘 카페에서 만났는데 내가 오늘 무슨 메시지 오늘 날씨 이런데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좋아? 내가 모르잖아. 연애 초보자잖아. 그러면 이 AI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스케치를 하고 가는 거고 예행 연습하고. 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신다면 상대방의 예행 연습하고 오는 게 좋아요. 예행 연습하고 오면 기분 나빠요? 준비 자세가 좀 돼 있는, 얘가 좀 발전적이잖아, 생각은. 그러니까 AI는 그냥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그걸 하는 동안에 내 업무의 영역, 내 리포트, 보고서 잘하게 돼. 훈련이 된단 말이야. 다양하게. 저는 수시로 화장 가다가, 너무 이쁜 거야. 저기, 꽃이 너무 이뻐요. 지나칠 수 없어요. 사진도 찍어요. 찍어갖고 바로 올려요. 채집해는데 그러면 얘가 종류도 알려주고, 그러면 제가 이게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시를 지어보라고 제가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일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가 일본어로 바꾸라고요. 일본어로 바꾸고 보내거든요. 너 시인이냐고.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좀 일상화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공부에 압박을 갖고, 뭐 공부는 공부인데 공부가 그냥 놀이예요, 놀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신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태기 교수 말 제일 잘 듣는 AI를 보냈단 말이에요. 형식 요구. 우리가 결과물을 얻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표를 너무 잘 만들어. 챗GPT가 표를 퍼펙트하게 만들어. 퍼펙트하게 만들어. 근데 퍼펙트하지는 않고 한 10% 정도는 제가 고쳐야 돼요. 아직 저 퀄리티는 안 이뤘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해가지고 소수를 하고 표로 만들어 보라 그래. 여기에 중요한 핵심 부분을 표로 만들어 봐. 차트로 만들어 봐. 뭘로 만들어 보면 그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 그러니까 얘가 특별히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대체 글 중심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핵심을 캐치하기 어렵잖아요.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 다음 스텝에서 요 부분에 아니면 딱 선택하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해갖고 요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표로 그려봐. 이렇게 딱 선택해 보셨어요? 마우스로 클릭해갖고 드래그하면 답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점점 올라와요. 챗GPT 보면 그 창에다가 클릭을 하고 거기다가 요 부분을 표로 만들어봐라 만든다. 이따 실습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네, 재밌어요. 얘가 저한테 공부를 시킨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부가적인 요건인데, 이런 것들요. 파리 여행 코스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1인당 예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조건을 명확하게 주면은, 여기 보면 1단계에서 챗GPT의 장단점을 알려주라고 해놓고, 그럼 이거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앞에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질문을 연속되게 단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성들을 요구한다. 선생님 폰을 갖다 줘야 제가 시간 체크를 하는데요. 네. 프롬프트. 이건 굳이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백날 이거 외워갈 필요 없어요. 내가 사용하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리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여기 와서 자꾸 저하고 상호작용하고 우리 멘토들하고 상호작용하다 보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 방에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3, 4개월 열심히 하면 제가 3년 동안 했던 노하우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프롬프트 조합 전략. 여기 보면 AI 수업을 위한 주간 계획안을 표로 작성해줘. 그래놓고 이렇게 가로 열고 해도 돼요. 가로 열고, 그러니까 뭐냐면 문장 쓰고 나서 또, 물론 저 같으면 성격이 좀 모질어가지고 다시 가서 AI 수업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 뭐 이렇게 내면 한다고. 상관없어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애가 알아서 문맥을 파악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짜잔하고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초짜들이, 학생들이 저한테 왜 혼난 줄 알았어요? AI로 하는 건 좋아요. 저는 AI로 레포트 다 하라고요. 하는 건 좋은데 AI스럽게 해갖고 오면은 저한테 엄청나게. 그게 무슨 얘기냐? AI가 해갖고 우와 나보다 나은데 그리고 바로 갖고 와요. 니보다 낫겠니? 너는 공부 시작인데 당연히 낫지. 그건 뭐냐면 AI가 했어도 조사를 해보고 다양한 학도 생각을 하면 달라. 얘가 AI 한 거거든요. 제가 보면 이거 다 고쳐요. AI 바보라니까. 아까 스탠다드 바보는 아니고 표준이니까 표준 이상을 항상 직장에서나 내 자신은 원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지금 이게 표준이지만 내년에 표준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또 우리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AI 겁낼 게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고 AI를 능가하게 본질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걱정하는 사람 뭔 줄 알아요? 알아요. 오늘도 모 의원이 되게 걱정하더라고. 막 두렵고 떨리고 뭐 공부하냐고. 공부도 처음 안 남았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그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어요. 두렵고 왜 떨리는 줄 알아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AI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직장 바꾸라도 절대 못 바꿀 사람이에요. 이거 열심히 해갖고 승진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기 싫어서 승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리기 힘드니까 신이 AI 보내서 다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 지금 우리가 시험 때, 저도 마찬가지고 시험 때에 다 올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즐기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요리할 때도 한번 물어보고 또 요리할 때 내가 요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사진으로 찍어갖고 나는 이거를 뭐 이런 향기가 나고 이런 색깔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음에 요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안 물어봐. 습관이 안 돼 있거든. 그래 안 물어봐. 다 한 번만 얻으면 그건 땡이야. 그게 바로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고 요리하는 학생은 계속 거기서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사실은 AI 없어도 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AI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AI를 통해서 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가서 하면 되게 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자동차 운전하는 거 승인을 낸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빨빨 걸었는데 왜 안 밟았어? 오른쪽이잖아. 왼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기계한테는 화를 냈어요. 네. 자, 거의 다 끝났어. 자, 보세요. 이 똑같은 질문을 이제 마무리 짓게요. AI가 우리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 줘야 했잖아요. 이걸 챗GPT하고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한테 각각 물어봤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무리 짓게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챗GPT 똑같은 질문이에요. 의료 영상 분석, 개인정 이 특징이 뭐냐면 정리를 잘해요. 세계적으로 요약 중심으로 정리를 잘해. 1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더 하라고 더 해요. 근데 일단 딱 하면 첫 번째 질문 이런 스타일로 돼요. 그 다음에 요 클로드 보세요. 클로드는 어떠세요? 보면 말이 좀 장황하죠? 근데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좋아요. 돼요. 내용은 좋아요. 구체적으로 얘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더만.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챗GPT 스타일이 좋냐, 클로드 스타일이 좋냐, 뒤에 있는 요 제미나이잖아요. 제미나이는 중간 정도 돼. 그죠? 희한하게도 클로드하고 되게 중간 정도 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얘는 목차를 못 만드냐?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접근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더블링 보면 여기서 뭐가 좋다라는 거를 특정 지을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또 내 스타일을 여기다 맞추기라고 얘네들 장점을 알았으면 장점을 쓰면서 여기 안에서 그 자체에서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 방법을 알아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챗GPT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미나이로 하면 이거 안 나온다. 아니, 다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시간 투자를 해서 내 것에 맞는 옷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내냐 이거죠. 저 있잖아. 이거 여기 챗GPT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종이 되면 안 되고 얘를 종부르듯이 하려고 하는데 옆에 집에 종이 엄청 말 잡는다고 해서
우리 집 와갖고 일 시키면 내 말 잘 듣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뒤에는 많이 있는데, 뒤에는 실습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따 안내를 하겠지만, 생성형 AI 보급 체계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실습 시간에도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노트북 LM 4 퍼플렉시티, 요게 지금 심볼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시간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여기에서 만나 뵙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응답 받고 그게 신나 뭐 음료수 뭐 이런 카페는요. 네. 카톡에 보면 에스토가 네. 그게 필요한데 같다기보다는 이제 그 카톡은 자기 엔진이 다르죠. 엔진, 그러니까 그때도 AI가 들어가 있죠. 요즘에는 AI가 안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 조금 더 일반화된 거고, 카톡은 카톡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특성화, 맞춤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카톡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활용을 할 수 없겠죠.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깐 한 10분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